자,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부인이죠. 홍라희 관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희연 평론가, 무슨 얘기죠? 예, 홍라희 관장이 본인의 장남인 이재용 회장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증여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내년 1월 2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 그럼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얼마나 늘어날까인데 19%에서 20%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에 증여되는 주식의 가치는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도 무려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일각에서의 관심은 이러면 어떤 경영권의 변동이 있냐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권에서는 큰 차이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이미 삼성물산 최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1% 지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었지만 경영권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경희 변호사, 생각해보면 그 이건희 회장 별세 당시에는 그 삼성생명 그거 빼면은 이제 계열사 주식을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한테 균등 상속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주식을 장남에게 몰아주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2021년도에 삼성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속을 했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조금 공고히 하면서도, 그러면서 가족 간에 좀 화합을 도모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법정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삼성생명 주식에 있어서는 이재용 회장에게 그때 당시 50%를 몰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경영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홍라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지금 한 것을 보면 아마 이제 뭐 오늘 일가에서는 이게 이제 20%로 가는 제도가 또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이 주주들한테 이제 이 경영권이 안정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다라고 네.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 뭐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경영권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번에도 좀 이 증여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야, 전문가는요, 어찌 보면 이게 조금 갑작스럽게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속 배경이 뭔지 저희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지주격 회사거든요. 예, 여기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상징성 때는 홍라희 여사가 확실하게 이제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장남에 대한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단계를 이제 걷고 있다. 앞으로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이제는 증여를 해주는 것이 과세 표준을 낮게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뭐 삼성 지배 구조를 한번 보면 그 정점에 있는 계열사, 그러니까 삼성물산 쪽의 그 지분을 확실하게 몰아줘서 이게 상징적으로 이 회장의 그룹 장악력, 이걸 좀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장악력이다, 몰아주기다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열사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홍라희 관장이 본인이 가진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힘을 몰아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점? 우리 드라마 이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지호 씨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고 홍라희 관장의 손자이기도 한데 해군에서 장교가 됐다. 네네. 소위 인간식의 온 가족이 출동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는데, 바로 이날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이 체결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 장남과 아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모습이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데, 바로 이날 이렇게 어떤 결정이 됐다라는 것은 장남에게 확실하게 경영권의 어떤 힘을 몰아주겠다는 의미의 해석을 좀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라희 관장이 이 회장에게 주식을 넘긴 그 날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받았던 바로 그 날이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팬들이 쏘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신고합니다. 사고노동생 이지호는 2025년 11월 28일 부로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회장님, 올라가서 회장님, 내리시나요? 한번 안아주시죠. 바로 휴가시는 어떻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 자랑스럽게 이제 잘 키워내고 요즘 광폭행보 보이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이제 큰아들에게 4천억 원대 주식을 주면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4천억 원대면 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최고 30억 원 넘어가면은요. 예. 최고 세율이 50%, 거기에 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2천억이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상속세만. 어떻게 그럼 내느냐? 우리가 주식을 사면 배당 받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랑 또 주식담보대출로 아마 증여세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뭐 통상 이제 아들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자, 홍 관장이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포착됐던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과거로 가요. 2017년에 돌아가면은 자 바로 그 홍라이 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졌죠. 저곳이 어디냐면 해운대구의 해운정사입니다. 자, 바다와 육지에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불교의식이죠. 수륙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이 됐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재판 중이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2시간 40분 동안 기도하고 당시에 수행원 한 명만 대동했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대웅전에 이재용 배상 이렇게 난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이제 저렇게 아들 위해서 기도를 했다가 이게 다시 복귀한 뒤에는 다정하게 또 손 꼭 잡고 같이 이렇게 절 찾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래도 표정이 많이 밝죠. 그리고 아마 여기 모계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불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회장과 홍라이 관장이 통도 해인사를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재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아들이 고초를 겪을 때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독실한 원불교 신자로 알려진 홍라이 관장으로서는 굳은 일이 있을 때도 가서 기도를 올리고 또 본인으로서는 네. 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을 때도 아들과 함께 저렇게 나란히 불교 행사라든가 해인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연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삼성과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